특검 후보 추천에 대한 내용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20분 동안 열심히 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 그게 잘못됐습니까? 어떤 입장? 그 내란과 네.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이요? 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계엄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이었다면이란 말이 법원 행정처장은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국민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선포된 그 계엄 그날 당일에 있었던 일이 계엄 구성 요건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선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군사법원에 판사진들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법원 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계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근데 왜 그러한 대법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계엄이 불법적이다, 위법적이다라는 워딩을 그때 당시 하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하도 이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지못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아니죠.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날 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사법부에서 지금 회동이 있었다는 말씀 아니세요? 네. 그게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게 왜 있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이라면 우리도 군사법원에 판사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회의를 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이 계엄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법부에서 그 누구도 파견할 수는 없다. 파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것이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되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가 그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에게 어떤 비판, 그 사법적인 철퇴를 가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원하는 것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내란 재판이라는 것이 많지가 그 워딩 않습니다. 하나에 갇힐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에 쭉 진행이 이혼 소송이 되어왔던 아니에요.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은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크고 지금까지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는 내란 재판은 향후에 이 판례에 있어서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사법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 사법개혁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를 받는 게 그럼 과연 온당한 것인가? 대법원 차원에서 하면 되는 물어보고 것이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법원 분들이 법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 판사들 중에서도 대법원 대자가 붙었잖아요. 법 전문가들인데 그게 당일에 우리 시민들까지 뛰쳐나가서 저게 위법하다는 계엄을 그때까지도 판단이 안 돼. 이게 위법한지 근데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본질을 자꾸 이렇게 오도하시면 안 되고 그날 밤에 회의한 결과가 군사법원에 판사를 보내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날 밤에 무슨 어떻게 얘기도 나왔냐면은 이 계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그 군부의 이 사법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는 그런 회의 내용도 있었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 추천을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손 떼야 돼요. 그래서 둘 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하라고.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픽할 거잖아. 그럼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짬짬이 해. 그래가지고 추천해. 그 이재명 대통령 픽할 거잖아. 왜 이것도 왜 못 받아? 이거 국민의힘이 굉장히 양보한 겁니다. 이것도 왜 못 받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이중대고 민주당의 자매정당입니다. 그건 개혁신당에게 물어봐야죠. 개혁신당이랑 오늘 이준석이랑 장동혁이 손대서 팔팔 땡겼다. 장동석 막 이런 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장동석 손 뗐어. 국힘은 손 뗐다니까. 민주당도 손 떼. 떼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는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진짜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 3대 특검 할 때 특검 추천할 때 추천권 우리 줬어요? 국힘 개혁신당 추천권 못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추천했거든요.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민주당도 연루돼 있어요. 전재수 장관 사퇴했는데 무슨 아까 소리예요? 전에 그 얘기해주신 부분 중에 자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중기 특검의 애초 출발 목적이 뭐였습니까? 김건희 국정농단을 파헤치기 위해서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통일교 특검은 별도로 둬야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서는 이걸 인지하고 사건번호 부여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에도 경찰에게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뭉개고 그거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밟아가고 있었던 건데 그걸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수본에 이 전재수 장관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 통일교 특검 말고 국수본에서 특별 수사팀을 꾸렸어요. 근데 보통 이 특별이란 말이 붙는다는 거는 길게 느리겠다는 게 아니라 한두 달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미진하거나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견이었는데 매우 미진했어. 매우 찜찜했어. 시작 인지했어요. 매우 찜찜했다고 시작 나와. 사회자님 건의.
그러니까 건의 됩니까? 아니 건의가 아니고요. 네. 거기 그 피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의. 김건희요? 이게 민주당의 속내였던 겁니다. 아. 특검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해놓고 예.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여기서 만약에 진전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예. 그거에 따라서 이거 봐라 우리가 특검이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수사만으로도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특검 무마 특검 무용론을 오. 설파할 게 뻔했어요. 예. 제가 볼 때 그렇게 갈 게 뻔합니다 지금. 네. 아니 이게 보세요. 그러면 특검이라는 제가- 게 이게 왜 아까- 해야 아까 돼요? 민중기 왜? 특검이 왜 무슨 사안마다 계속 특검할 수 현재 없는 권력을 거잖아요. 수사할 수 없을 적에 하는 지금 게 이게 특검이죠. 특검이 현재 권력이 아니 지금 이 아니, 통일교가 현재 권력이라는 말이 뭐겠어? 과거 권력이 더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통일교가 현재 권력이 아니죠. 전재수 전 장관, 정동영 통일부 지수 장관 이번 사람 아닌가 봐. 네. 실세 아닌가 봐. 전재수 전 계속 장관, 무시하고 있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분들이 내각의 주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야말로 현재 권력 특별 아닙니까? 수사팀을 꾸렸잖아요.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안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수사에 거죠. 수사하고 김건희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거예요. 당시에 예, 이게 그 뻔한 도이치 거예요.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많은 혐의과 증거들이 넘쳤는데도 검찰이 눈 감고 귀 닫고 그거 아무것도 누가 하지 않았고 수사했는지 아시죠? 무혐의 처분하고 김건희 여사 누가 수사했는지 아시죠? 다음에 황제 이성윤 조사받고 민주당 의원이 수사한 거예요. 이성윤 이후에, 현재 민주당 의원이 그 수사한 이후에 겁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추미애 당시 윤석열 법무부 정권 장관이 이후에 임명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수사한 겁니다. 전후가 분리가 돼 있어요. 자, 그거는 왜 생각 잠시만요. 못하십니까? 그 팀을 딴 데로 보냈어. 힘에 묻고 그 팀을 싶어요. 딴 데로 보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집에 가도 돼요. 특검 자, 사안과 그걸 그런 식으로 관련해서 연결해. 잠시만요. 항의해서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몰라 나도 몰라. 잠시만요.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두 분? 자, 김건희 특검의 이제 범위를 한번 보면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지된 수사를 모두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이제 관련된 게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8월에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했던 그 당시에 민주당에게도 돈 줬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판단컨대 이것은 김건희 특검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안 팠다는 거예요. 그때 국민의힘 탈탈 털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해서 우리 당원 원서까지 다 봤어요. 입당 원서까지 입당 원서 맞나? 아무튼 그걸 딱딱 봐가지고 네. 뭐 100만 뭐 통일교가 나왔다, 뭐 10만 나왔다, 500만 당원이기 때문에 10만이면 뭐 퍼센트로 보면 그건 민주당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민중기 특검이 그 당시 8월에 알았던 사실을 109일 동안 뭉갰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나와서 결심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것이 뭐 뭉갠 거 아닌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도저히 토론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통일교 특검은 그래서 하자 됐잖아요. 네. 국힘 받았고 민주당 받았어요. 어쨌든 통일교 특검을 할 건데 예. 이 통일교 특검을 할 때에 그 범위에서 왜 뭉갰는지 이 자체가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특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지금 앞으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다른 출발점 제시하죠. 네. 가세요. 뭉갠 게 아니라 김건희와 관련된 사안이 수사할 게 너무 우선순위가 앞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어떤 건이 연결이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기관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뭉갰다라고 그건 표현하는 이후죠. 완전 것은 109일 이후잖아요. 지금 들통 나고 뭉갰다라고 나서. 하는 왜냐면 그 중간에 수사할 사안이 워낙 김건희 특검이 많았기 그렇지, 때문이라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재수 아, 의원 이건 너무 자택 말도 뭐 안 되는 사무실 식이야. 이런 데 압수수색 경찰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온 게 아니 아무것도 없어. 파쇄기 실물이 2시간 돌릴 때까지 기다려줬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고 뭐 불가리 명품시계 여기 매장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 오늘 없어요. 까르띠에 까르띠에 없어요. 나온 게 없다니까요. 아이 뭉갰다는 희망사항. 희망사항이 아니라 희망사항.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오늘 하면 되냐고요. 뭉갰다. 까르띠에 거기를 간 게 오늘 하면 됩니까? 오늘이라도 했잖아요. 8월 달에 한 건데.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할 게 너무 많았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구속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왜 수사했습니까? 권성동은 거기 뭐 관련된 게 더 많지 깊숙이. 아니 그렇게 아니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아까 왜 말씀해 주신 게 내사 번호를 부여했다 말씀하셨어요. 내사 번호 부여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 수사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늦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보세요. 건 아니, 포인트가 아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할게 우리가 언제야? 우리가 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크로아상 생지를 만들어 놓고 5분기
안 넣으면 그건 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야, 크로와상들이 네. 좋았어요. 내사 번호만 부여하면 뭐합니까? 수사가 안 이루어지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8월 달에 입수했다가 12월 달까지 지지부진하게 미루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때서야 국가수사본부로 근데 이첩했다. 저는 이런 이렇게 밝히는 게 얘기를 말이 듣는 게 됩니까? 너무 자, 생지 깊- 만들었는데 네. 그거 발효되는 시간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할 생지 발효 드립 좋았습니다. 아니 공소시효 지금 끝나 못 팔아 못 먹어. 이런 얘기를 발효가 싹 돼야지 지금 그래야 빵이 또 국민의힘 폭신폭신하게 더 대변인 맛있게. 분들께 듣는 게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어디 정당 소속도 아닌데 김건희가 과거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거나 했을 때 뭉개진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안 나온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자체 집단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깊게 연루된 정당에서 지금 이 건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이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당시에 검찰에서 무언가 숨기고 은폐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검사입니까? 생각합니다. 잘못했음. 그거를 근데 아 이런 거 좀 단독으로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잘못했다. 잘못된 행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지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인 겁니까? 김건희 여사도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검찰 차원에서 뭉개했기 때문에 몇 년을 끌었습니까? 민중기 특검도 뭉개도 된다 이겁니까? 아, 그렇게 그거 가시면 안 되는 거죠. 뭉개고 있지 그리고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빠르겠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빨리 좀 해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했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자신의 측근, 그거까지- 자신의 가족을 향한 수사에 절대 일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사 지휘를 사실상 한 것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왜 수사 못했냐 따질 거면 이성윤 의원한테 가서 따지세요. 아니 아니, 이러고 네. 나서 수사팀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얘기해야지. 자, 그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 구의 검사들 다 봐봐. 자, 바뀐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제 윤석열계 추천에 아니에요. 대해서- 윤석열계. 그러니까 추천권에 대해서 추천. 이렇게 이견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주장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3자 이제 추천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3자 추천은 예, 종교- 종교신당과 개혁신당에게 예, 가야 그렇죠. 된다. 네, 예,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각자의 이견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요. 명백하기 때문에 둘은 개입을 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지금 연관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전재수 엮였고 권성동 의원 엮였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자 그러면 여기 또 한 번 더 나가서 지금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으면서 네. 뭐 하나 더 끼워 팔겠냐? 신천지? 2차 특검 가자고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 지금 안 받쳐주니까 통일교 받을 척하면서 2차 특검을 지금 끼워 파는 거예요. 네. 이 2차 종합 특검이 지금 여기서 왜 나옵니까?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나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나올 때 돼서 한 거예요. 에헤이. 아니 근데 우리가 제가 세계 특검이 돌아갔잖아요.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제 최혜병 특검이 돌아갔는데 뭐 수사 열심히 다 하셨고 뭐 비록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특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한 게 많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라고. 끝나는 시간 끝날 때가 끝난 거다. 얘기한 만큼 그 끝날 때를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끝날게요.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사안 있으면 계속 수사하고 부족하면 보충하고 평생에 어떻게 하면 평생 나올 때까지 그럼 하는 죄를 거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누가 이렇게 죄질을 해? 이건 제 생각인데 예. 민주당이 낸 특검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을 만한 법안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 잠시만요. 지금 이거 받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제3자 추천에 대한변협, 법학교수회, 법전은 협의가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민주당의 뭐 편향적인 예. 집단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럼 뭐 이제 헌법재판소 정도는 아니다 이제 말씀이시죠? 헌법재판소와 그 민변이 아닌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이 정도는 특검 추천 권한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신천지 이 수사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에 있어서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 범위다 수사 기간은 괜찮아요. 그럼 170일.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아, 그래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기서 제3자로 해가지고 오.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민주당 법안을 보면 세 곳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오. 근데 여기에서 법학교수회와 법전협의를 빼고 대한변협을 넣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했었던 법원행정처 요 예. 정도만 넣어가지고 예. 대한변협과 대법원 차원에서 예.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하고 예. 어쨌든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면은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여지가 지금 상당히, 있다. 상당히 지금 손수조 대변인 지금 눈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 의견에 안 지금 됩니다. 안 그럴 된다. 리가 없습니다. 두 분이 합의하고 오세요. 아니, 법원 당에다 행정처를 넣을 얘기하세요. 리가 당에다가. 없어요. 법원 아니, 행정처. 법원 행정처를 넣을 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요. 좀
협상을 할 만한 여지가 생겼다라는 안 된다고 지금 것이죠. 손수조 대변인이 예. 말씀하셨는데 아니 안 지금 됩니까? 정청래 안 됩니까? 대표께서 아직까지 네네네. 어디를 하겠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안 예. 했고 예, 그 지금 그거를 좀 이제 뭐 지켜봐야지. 근데 법원 행정처를 넣을 리가 없다니까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합의를 좀 해만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 정도 되면 합의를 해줘야죠. 여기 이제 예.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더하기 법원 행정처. 법원행정 예, 예.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를 포함해가지고 같이 올리자. 네. 딱 들어도 4개가 다 그거는 괜찮습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민주당 딱 안 듣는 돼요? 순간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열띠게 토론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화제를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검이 의견이 후보 추천 가지고 이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야 합의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네 분 생각을 종합해서 듣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갈 것 같다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그냥 여당 단독으로도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민주당 주도로 앞으로 그냥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론의 저는 영역에서. 민주당 그 주도로 갈 것 같다고 주도로 갈 생각을 해요. 것 같다? 예, 주도로 갈 왜냐하면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고 정청래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 주도로 갈 것 같습니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까? 네, 지난번에 김성태 원대가 단식 투쟁하면서 드루킹 특검 받았듯이 이번만은 예. 저희가 수적 열세로 밀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제3자 특검 추천 안으로 특검을 통일교 특검을 그러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손수조 대변인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님이 서로 공동 단식 카드도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기상조입니다. 이게 합의가 불가하다면 민주당 주도로 그냥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주당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최대한 그 말씀하신 야당의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고 고려는 하겠지만 네. 네, 상당히 여유롭게 말씀하시네요. 하겠지만 네 저희가 뭐 180 플러스 알파가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장 공정한 방법과 예. 웬만하면 정치 권력이 손이 묻지 않는 그런 공정한 엄중한 특검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갔을 때 이 특검을 범야권 쪽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단식 투쟁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지방선거에서 연대까지 열어놓고 범야권이 힘을 모아서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림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정가에서 얘기가 돌더군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신조 대변인. 제가 볼 땐 그렇게 가야죠. 그래요?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 거대한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가능하다.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거 패스트트랙 태워야 됩니까? 안 태워야 됩니까? 특검법. 꼼수를 부린 건 민주당입니다. 아니 신천지 제가 지금 수사 대상으로 여쭤보고 있잖아요. 넣으니까 이게 패스트트랙 태우실 겁니까? 안 태우실 겁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우든 안 태우든 3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태울 필요가 없다고 좀 봐요. 굳이 태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태워야 한다라는 정안- 목소리도 나오고 정 안 있어서 되면 태워야 된다라는 그렇게 거죠. 되면 사실 예. 이 법안 자체,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가 330일까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겉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거 왜 빨리 안 받냐라고 이렇게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뒤로는 본인들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330일까지 끌겠다. 본인들 유리한 국면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패스트 트랙이 이루어지려면은 의석의 5분의 3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석의 5분의 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쳐도 110석이에요. 민주당이 합의가 없으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하시냐. 민주당에서 이 레토릭인 겁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질질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제기를 하는데 국회법상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 신속 처리 안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겠느냐. 특검을 받기 싫은 건 민주당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 저희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꼼수, 심지어 민주당 꼼수. 지지자분들의 67%가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찬성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 정교 분리, 정교 분리에 대한 원칙을 그러니까 주셨기 때문에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신천지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이 정치권과 결탁되면 안 된다라는 의지를 근데 갖고 저희는 빨리 신천지는 할 왜 겁니다. 빼야 한다고 왜 신천지 자꾸 왜 빼려고 하나? 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국민의힘과 신천지 사이에 유착 의혹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2021년 대선 경선 때부터 정교 유착을 다 끊임없이 밝혀내려고 그러면 기독교도 넣고 계속. 천주교도 다 넣고 정교도 불교도 다 다 넣자는 겁니다.
정광훈 넣어. 목사 다 예, 넣고 예. 정광훈 이게 목사 말이 안 넣고. 된다는 왜 거예요. 말이 안 예. 되죠? 빤스 목사가 다 넣어요. 왜? 왜 말이 안 되는 거죠?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도 다 넣어, 명시가 다 되어 넣어, 다 있는데. 넣어, 다 넣어. 음, 예. 지금 이제 지금 나오는 의혹들로 봤을 적에 음.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통일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권에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그리고 예산을 챙겨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너무나도 팽배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한테 통일교가 접근했던 것이 2018년 5월경입니다. 이 당시에 전재수 의원이 오거돈 부산시장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남을 하고 나서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재수 전 장관이 한일 해저 터널에 있어서 통큰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내부 보고서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기들끼리 희망회로 돌리고 그런 게 나와 있는 공식적으로 상황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 방송에서 한일 해저 터널이 뭡니까?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네. 어느 정부죠? 문재인 정부입니다. 네. 게다가 부산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갔죠. 아니 그리고 잠시만요. 한일 해저 터널을 저 자꾸 대변인님. 민주당과 잠깐만 얘기하세요. 한일 해저 터널 자꾸 민주당과 잠시만요.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예. 자 김종인 당시 시간- 2021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가덕도 공항과 한일 해저 터널 연결해 부산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핵심 그러니까 공약까지 그런 됐어요. 멘트며 그런 문서는 지금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정말 너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한데